CEO 리포트 1월 2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월 소장입니다. 자, 오늘 CEO 리포트는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을 기대하시거나 수출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의 제품의 경쟁력이 수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 지켜봐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2020년 4분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중진공에서는 2021년 수출 바우처 사업 1차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해당이 되니까 꼭 체크하셔서 우리가 수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겠지만 이 수출 바우처 사업 서비스 메뉴판이 조사 일반 컨설팅부터 해외 규격 인증까지 수출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역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기업별로 지원 한도가 정해지게 되고요. 이 한도 속에서 우리가 여기 대분류로 분류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해서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출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여야겠죠. 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가장 우선이 어떤 전문가들에게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에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 바우처 사업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바우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장 바우처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의 전년도 수출 실적에 따라서 내수부터 성장 기업까지 나눠서 최대 8천만 원 한도로 지원해드리고요. 혁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기업에 해당하면 3천만 원,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아니라 왜 글로벌 강소, 브랜드 K, 규제자유 특구, 신산업 K바이오 인증 같은 특별한 업종 같은 경우, 국가 중점 육정 산업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로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바우처, 지금 화면에 이제 그 URL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여기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 수출 바우처, 이걸 클릭하셔서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창업 7년 미만 기업이라면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와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 바우처에서는 중복이 되지는 않지만 성장 바우처와 그 다음에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 얘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하실지는 한번 들어가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이런 바우처 사업 등이라든가 이 정부의 아니면 코트라나 이런 지원 사업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웰스기업연구소가 수출에 관련한 상담도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2020년 중소기업 어디까지 왔나 그 4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수출은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출은 증가했는데 공장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생산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년 동월 대비 9월달과 10월달로 넘어갔을 때 생산 지표는 전년비 엄청나게 악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증가했다. 즉 다시 말하면 내수에 대한 소비는 침체돼서 거기에 대한 생산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수출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현재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게 첫 번째 때 제가 보내드렸던 소식과 지금 소식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를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국내 내수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왜 김치를 이제 가공을 해서 얘를 이제 파우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마존에 진출한 한국 여성 기업임처럼 우리 K 그 브랜드가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나라 제조의 가치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활용해서 수출 쪽으로 아무래도 터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 쪽으로 돌아서서 성과를 내신 대표님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경우 국내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화되어 있고 매니아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는데 수출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상당히 제품 개발이나 이런 데 수월하다는 후평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출 쪽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표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고용도 이제 고용도 문제긴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책이 아무래도 대출 쪽에 몰리다 보니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10월 대비 2020년 11월에 무려 0.9%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거죠. 이걸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거의 12%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건데, 이러면 기업의 신용도가 상당히 좋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역시도 또 증가해서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생존이 위험한 시기다. 그래서 고정비 지출도 있지만 이 대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좀 현재 중소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있거나 정책 자금을 쓰거나 아니면 차입이 좀 있는 기업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어느 적정 비율로 넘어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정책 자금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대출이 연장이 될 때도 원금까지 같이 상환해야 되는 신용 리스크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올해 2021년에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재무제표를 지금 만드는 시기일 텐데, 이 결산 꼼꼼하게 재무제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왕에 같은 가격이라면 어떻게 기장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장부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신용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기억하셔서, 특히 올해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재무제표는 여러 신용도를 평가해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자금 신청을 했던 1차에 신청했던 12월 24일부터 신청해서 현재 상담이 완료가 됐던 그룹들 같은 경우는 2020년께 반영이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2020년 귀속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모두의 여신이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우리 여신은 어떤지 우리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점검해봐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신용, 그리고 중소기업의 결산,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세금 신고,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좋은 상담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준비한 CEO 리포트 1월 2주차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